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저는 구글의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개최된 2023 구글 I/O 개발자 컨퍼런스에 참석했어요. 이때 발표된 키노트에는 AI 챗봇인 구글 바드랑 픽셀 폴드랑 픽셀 태블릿 같이 제품들도 좀 있었어요. 사실 발표 전에는 구글 바드는 별로 기대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폴드랑 태블릿에 좀 관심이 있었는데 실제로 발표가 끝나고 폴드랑 태블릿을 이렇게 만져도 보고 구글 바드도 실제로 좀 써보니까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구글 바드 이게 진짜 대박이에요. 챗GPT보다 구글 바드가 훨씬 더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 구글 바드가 어떻게 활용되고 앞으로 이런 AI 인공지능 서비스가 어떻게 변할지 자세히 한번 알아볼게요. 원래 구글 바드는 영어만 지원했는데 이번 키노트 발표를 기준으로 이제 한국어도 정식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른 언어들보다 한국어를 이렇게 빨리 지원한다는 거에 대해서 와 진짜 막 국뽕이 차오르고 막 기분이 되게 좋았는데, 사실 이것도 별 기대는 안 했거든요. 왜냐면 처음 챗GPT도 그랬는데 이게 한글을 지원을 해도 제대로 된 결과를 얻으려면 영어로 질문해야 됐고 영어로 답을 받아야 됐잖아요. 근데 구글 바드는 이제 한글을 지원하기 시작했는데 진짜 결과물이 좋네요. 지금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챗GPT 3.0 요 버전보다 훨씬 더 결과물이 좋습니다. PC나 모바일에서 이렇게 구글 바드라고 검색하면 제일 위에 있는 이 밋 바드 구글, 이걸 누르게 되면 구글 바드를 이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 저를 반겨주는 것부터 이렇게 한글로 반겨줘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요. 뭐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서도 구글 바드 쓸 수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구글 바드를 모바일로 사용하는 거 기준으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구글 바드한테 굉장히 최근 정보죠. 2023년도 구글 I/O에서 발표된 픽셀 폴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잠깐 기다리면 꽤나 자세히 알려줘요. 그리고 지금 한 답변이 좀 마음에 안 들거나 다른 답변을 보고 싶으면 다른 답변을 눌러가지고 다른 답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 이게 진짜 좋은 게요, 이렇게 챗GPT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까지 데이터가 쌓여있기 때문에 2021년 이후에 나온 기기들이나 그런 정보들은 좀 많이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챗GPT한테 픽셀 폴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이러면 굉장히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맞는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지만 저는 좀 지어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GPT에서도 최신 정보를 찾으려면 지금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고 제가 보여드린 GPT 3.0 말고 유료 버전인 GPT 4.0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PC나 모바일에서 GPT 4.0을 베이스로 한 빙 AI 검색 엔진에서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최신 정보를 알려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PC나 모바일이나 이 빙 AI를 이용해서 GPT 4.0을 이용하는 거는 PC라면은 엣지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고 모바일이라면 여기 있는 별도의 빙 앱에서 사용할 수 있고 좀 질문 횟수도 제한되어 있는데, 구글 바드는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답변을 이렇게 해주는데 횟수 제한도 없고 원래 사용하던 브라우저 어떤 거에서도 바로 질문하면 바로 답이 나온다는 게 진짜 편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답변해주는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사실 이런 뭐 픽셀 폴드 알려줘 이런 거는 원래 구글이나 네이버나 일반 검색 엔진에서 검색하게 되면 바로 나오는 뭐 그런 수준이잖아요. 조금 더 수준을 올려볼게요. 픽셀 폴드의 스펙을 표로 정리해 달라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내용을 이렇게 표로 정리를 했어요. 지금 보니까 내용도 진짜 거의 다 맞는 것 같거든요. 프로세서가 텐서 G2 들어간 것도 맞고,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지금 이 픽셀 폴드를 여기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갤럭시 폴드 프로랑 비교해 가지고 한번 표로 정리해 달라고 해볼게요.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두 개 스마트폰에 대한 스펙을 이렇게 비교가 표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간단하게 이렇게 멘트도 좀 정리해서 주네요. 그리고 여기 있는 가격이 달러로 되어 있으면 좀 안 와닿으니까 원화로 바꿔달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하니까 가격만 이렇게 따로 정리해 주네요. 이것도 좋긴 한데 위에 있는 표에서 가격만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으니까 스펙을 비교한 다음에 가격만 원화로 바꿔달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굉장히 훌륭합니다. 가격은 원래 있었던 달러도 보여주고 밑에 이렇게 원화도 보여주네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니까 두께하고 무게도 좀 궁금하네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두께와 무게를 추가해 달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에다가 밑에 두께와 무게가 추가된 채로 이제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대단하죠. 그런데 이 두께랑 무게를 보니까 왜 처음에 이 두께와 무게를 제대로 표기 안 했는지 알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픽셀 폴드랑 갤럭시 폴드 4를 비교해보고 왔는데 픽셀 폴드가 훨씬 더 두께가 얇거든요. 그리고 무게는 조금 더 무거웠어요. 근데 여기 보면 픽셀 폴드가 G 폴드 4에 비해서 오히려 좀 더 두껍고, 두꺼워도 많이 두껍네요. 그리고 무게도 더 가볍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이죠.
잘못된 정보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AI 챗봇은 답변해주는 내용의 신뢰도를 그렇게 믿을만 하다, 이건 좀 아니거든요. 이건 뭐 챗GPT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AI 챗봇에서 정말 대두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인공지능이 거짓말하는 거 어떻게 구별해낼 것인가, 이거잖아요. 근데 제가 구글 바드를 좀 써보니까 구글 바드는 챗GPT보다는 그래도 거짓말을 좀 덜하는 편이에요. 챗GPT는요 거짓말을 너무 잘합니다. 예를 들어 챗GPT에서 유명한 일화 있죠. 이렇게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세종대왕 맥북 던짐 사태에 대해 알려줘, 이렇게 챗GPT에 질문을 하면요 이렇게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합니다. 게다가 이제 맥북이 노트북이 아니라 가상의 악기라고 얘기를 하네요. 근데 이거는 챗GPT 3.0 기준이지 않냐, 챗GPT 4.0은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좀 다르고 거짓말도 덜한다, 아니면 네가 구글 빙한테 질문을 하면 구글 빙은 챗GPT 4.0이니까 제대로 답변을 해줄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바일에서 구글 빙한테 물어봐서 챗GPT 4.0에 대한 결과를 따올게요. 정확하게 맥북 프로를 던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실 챗GPT 3.0이나 4.0이나 이 거짓말을 한다는 건 좀 변하지 않는 사실인데, 똑같은 내용을 구글 바드에다가 한번 물어볼게요. 네, 사실이 아니고 맥북 프로가 2006년에 출시되었으니까 세종대왕이 맥북 프로를 던진다는 건 불가능하다,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죠. 다른 답안도 한번 볼게요. 이런 기록이 없고 이렇게 허구다 막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굉장히 이걸 해석을 잘했는데, 세종대왕 맥북 던짐 사건은 2023년도 2월에 온라인에서 유행한 밈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챗봇이 가질 수 있는 한계에 대해서도 이렇게 썼는데, 와 진짜 구글 바드 대단하지 않나요? 지금 이제 지원을 시작한 한글로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답변을 잘해준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인터넷 밈 하니까 떠오른 얘기인데, 챗GPT한테 제가 만약에 앱등이가 뭐야?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 줄 것 같아요? 자, 챗GPT 같은 경우에는 앱등이가 뭐야? 라고 얘기하니까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챗GPT 4.0 기반의 빙한테도 한번 물어볼게요. 아우 실망스러운데요. 그럼 구글 바드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이야, 굉장하지 않나요? 제가 왜 GPT보다 구글 바드를 더 높게 평가하는지 아시겠죠? 그럼 이제 조금 더 최신 정보고 조금 더 어려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면 애플이 애플페이를 국내에 출시하게 되면서 카드사한테 수수료를 이렇게 받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켜보고 있던 삼성전자가 우리도 좀 수수료를 좀 받아가야겠다, 요즘 삼성페이도 수수료 받으려고 좀 노력하고 있던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굉장하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 애플페이 출시한다는 요 영상에서 제가 애플페이가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카드사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도 좀 손해가 있을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했는데, 정확히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어때요? 챗GPT랑 구글 바드 어느 거 쓰고 싶으세요? 바드를 쓰고 싶지 않나요? 이게 단순히 AI 서비스를 어떤 걸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정보를 검색할 때도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게 아니라 바드에서 검색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굉장히 최근 정보들까지 알차게 잘 다뤄줘요. 그리고 표로 정리하는 기능이 진짜 기가 막혔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구글 I/O에 와 있는데, 이런 테크와 관련된 전 세계적인 이벤트로 유명한 거는 뭐 MWC, CES, 이파, 그리고 뭐 이런 구글 I/O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걸 표로 한번 정리해서 비교해달라고 얘기해 볼게요. 야, 진짜 제가 여러분들이 딱 원하시는 그 정보 구글 바드에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지 않나요? 개최 행사부터 시기, 장소, 주최자, 주요 내용, 모든 필요한 내용들이 이렇게 한 번에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거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빨리 못 찾을걸요? 방금 똑같은 내용 빙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해줄까? 왜 구글 I/O는 여기다 추가를 안 해주지? 이게 박람회가 아니라서 그런가? 어쨌든 확실히 챗GPT는 조금 아쉬워요. 갑자기 딱 하나만 더 검색해보고 싶은데요. 독도는 누구 땅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각각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구글 바드는 대한민국 영토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요. 빙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일본의 논쟁 주제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 독도는 누구 땅인가를 일본어로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거를 쭉 드래그한 다음에 번역 기능을 해가지고 진짜 일본어를 바로 번역해 달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 일본 땅이라고 확실히 한다기보다는 좀 논란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어로 질문을 하니까 동해가 아니라 일본해라고 이렇게 써놨네요. 그래서 쓰는 검색어에 따라서 조금 그 나라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런 인공지능이 되게 똑똑한 기능이긴 맞지만 한국인 입장에서는 요 답변은 조금 속상하긴 합니다. 어때요? 독도에서 살짝 빈정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구글 바드 만족스럽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구글 바드를 이용한 정보 검색을 보여줬는데, 사실 구글 바드가 진짜 놀라운 거는 정보 검색이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확장성입니다. 이 키노트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이 구글 바드가 간단하게 물어보면 뭐 답변을 해주는 단순한 챗봇이 아니더라고요. 구글은 이 바드를 키노트에서 보여준 것처럼 구글이 자랑하는 검색 엔진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거 외에도 구글이 서비스하고 있는 구글 웍스나 구글 포토, 구글 메일인 지메일과 같은 서비스에서 AI를 이용한 훨씬 더 대단한 작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글 포토랑 연동해서 뭐 배경에 있는 사물을 지우는 건 물론이고요. 사진에서 이렇게 피사체의 위치를 옮긴다거나 이 폭포 떨어지는 손 옮기는 거 보이세요? 그리고 지금 보이는 벤치를 옆으로 이동해가지고 숨겨진 장면을 상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주는 이런 대단한 기능도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구글 바드를 통해서 얻은 결과를 스프레드시트로 보내가지고 그대로 작업을 하거나 지메일에서 문장을 쓰면 조금 더 공손하게 바꾸는 이런 작업도 해주고, 어도비랑 제로에서 직접 그림을 그려주는 서비스까지 구글 바드의 앞으로 가능성을 정말 자세하게 보여줬어요. 와, 진짜 AI 시대가 열리긴 열렸구나 라는 게 확 체감이 돼요. 약간 처음에 스타트는 GPT가 했다 그러면은 구글 바드가 진짜 잘 이어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글 바드 테스트를 해보고 키노트랑 비교도 좀 해보니까 챗 GPT 키노트 발표하던 게 생각이 나네요. 그때 마이크로소프트가 막 챗 GPT로 막 성공을 하게 되고 승승장구를 하게 되면서 더 레이스 스타트 투데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막 경기는 오늘부터 시작되었다 막 얘기하면서 구글을 막 도발했었는데, 그때 구글이 그 도발에 이렇게 말려가지고 막 급하게 구글 바드를 이렇게 공개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공개하니까 그때 사람들이 정말 너무너무 실망해가지고 막 구글 주가 폭락하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구글 I/O에서 구글이 보여준 바드는 여태까지 구글이 뭘 준비했고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정말 자세하게 보여줬고요. 많은 분들이 이걸 공감했고요. 그래서 덕분에 이렇게 주가도 확실히 뛰었습니다. 사실 이번 구글 I/O에서 바드가 제대로 공개되기 전에는 구글 바드가 챗GPT한테 얼마나 발릴까 막 걱정되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뭐 어느 게 어느 걸 쳐바르냐 쳐발렸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제 사용자들은요, 용도에 따라서 다른 AI를 사용하게 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예를 들어 구글 바드 같은 경우에는 뭐 구글 독스나 구글 스프레드시트 이런 데서는 잘 쓸 수 있겠지만, 뭐 우리가 많이 쓰는 MS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코파일럿 그 기능이 또 기가 막힐 것 같거든요. 그래서 MS 오피스 쓰신 분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챗GPT 기능을 이용하실 거고요. 뭐 사진 편집을 하신다면 구글 포토에 들어간 바드 이용하시겠죠. 지메일을 쓴다면 메일 번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색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예전부터 검색 능력이 워낙 구글 바드가 뛰어났으니까 결국에 검색의 승리자는 구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구글 바드든 빙이든 둘 다 어쨌든 거짓말을 조금씩 할 수밖에 없는 이런 AI다 보니까 저는 결과를 두 개를 같이 띄워놓고 비교하면서 크로스 체크를 좀 할 것 같습니다. 뭐 네이버도 최근에 들어보니까 서치 GPT라고 하던가요? 그런 것도 막 준비하고 있고, 여러 기업들이 이런 AI 서비스를 우리한테 이렇게 보여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걸 좀 보니까 진짜 앞으로는 어느 AI 하나만 딱 쓰는 게 아니라 여러 AI를 쓰면서 기능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는 그런 시대가 분명히 올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